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어요?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에 이어서 얼마 전에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른바 이 김용균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는 했지만 사고는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안타까움을 표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오늘 이슈픽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마음이 무거운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지난달 평택항에서 이제 보수 작업을 하던 청년 이선호 씨 사고 아직까지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건 지난달 22일입니다. 평택항 야적장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대학생 고 이선호 씨가 이 개방형 컨테이너에 깔렸습니다. 철판 무게만 300kg. 이 씨가 구조됐을 때는 이미 안타깝게도 심장이 멈춘 뒤였습니다. 유가족과 사고 대책위는 사고 조사가 여전히 더디다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 씨가 해당 작업에 처음으로 투입이 됐지만 안전 교육이 없었고 또 기본적인 안전 장비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게 유가족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원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헤아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는 진상규명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도 최근에 이 산재 사고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이 추락 사고나 끼임 사고 같은 후진적인 산재 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이 산업재해 사고 절반 감소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 역시 안타깝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에 안 장관은 5월 중 유사 작업 사업장 긴급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 보면서 지난 2018년에 이제 세상을 떠난 고 김용균 씨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 사고 경위를 좀 살펴보면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다가 숨진 이 고 김용균 씨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대 초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이나 혹은 안전 장비, 지침 없이 현장에 투입이 됐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청업체와 또 하청업체로 나뉘어져서 위험한 일을 이 저임금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맡기는 상황에 위험에 외주하다 이런 비판이 거셌는데도 여전히 이런 고용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도 이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도 유사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발언도 하고 이렇게 구조에 대한 문제도 계속 지적이 되거든요. 근데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비용이죠. 돈 때문입니다. 사실 평택항 터미널 현장의 작업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원청업체 직원들과 여러 하청업체 직원들 함께 일을 당연히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급여는 이 씨 같은 경우 이 원청 직원들의 3분의 1 수준이었고요. 물론 하는 일이 좀 달라서 급여 자체를 단순히 금액으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분명한 건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하청업체에 일을 맡기면 인건비를 상당히 많이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건비를 아끼면서 위험한 일을 할 사람을 찾다 보니 결국은 숙련도가 낮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 비정규직 청년들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이런 와중에도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통계를 좀 살펴보면요. 얼마 전에 나온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882명입니다. 전년보다 오히려 3.2% 증가했는데요. 숨진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60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자가 많은 셈인데 노동부는 산재 사망 사고가 주로 건설업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건설 노동자의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산재 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의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통계를 좀 더 뜯어서도 살펴보고 싶은데 예. 이 산업재해도 유형이 나뉘잖아요. 그렇게 유형별로 좀 세무화해서 보면 어떤가요? 지난해 역시 떨어짐 사고로 숨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뭐 끼임이나 물체에 맞아서 숨지는 사실 조금만 조심하면 피할 수 있었던 이런 건수들인데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많죠. 업종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가 전체 절반을 넘었고요. 또 제조업과 운수 창고업 등 기존의 사망자가 많던 곳에서 역시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역시 5인 미만이나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많았는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 산재 사망 사고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사망자가 줄고 반대로 현장이 작을수록 사망자는 더 늘어난 겁니다. 네, 국회에서도 가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도 살짝 언급이 됐는데 이제 산업재해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올해 1월에 통과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별로 영향을 아직까지는 못 미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통과가 되긴 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통과는 됐지만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이 돼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또 사업주의 경우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해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노동자가 사망을 할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요.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이 돼서 새롭게 좀 꾸며져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업재해가 더 자주 일어났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을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가 됐더라고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가 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동안 적용이 유예가 됐습니다. 게다가 법만 지금 통과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이 시행령 조문 작업은 아직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노사의 입장 차가 너무 큽니다. 경영계에서는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해서 기업 활동을 위축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유예 조항이 생기고 또 처벌 수위까지 낮아지면서 입법 취지가 후퇴했다라고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딱 들어만 봐도 경영계 그리고 노동계 입장 차이가 정말 극과 극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좀 진통이 많이 예상이 되네요. 조율이 필요하겠죠. 정부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경영계의 우려와 주장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다만 법 제정 취지 등을 볼 때 부합하지 않는 면도 많기 때문에 시행령이 마련되면 노사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좀 두루뭉술하죠. 네. 관계부처와 시행령 안을 마련해서 나가고 있는 만큼 입법 예고 전 노사 의견 수렴을 위한 기회를 마련한다는 입장인데 어디까지 조율이 될지는 저희가 앞으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법 시행까지는 지금 공백이 있는 상태잖아요. 예. 이 사이에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유럽 같은 해외 선진국은 컨테이너 철골 구조물 작업은 물론이고 이 비교적 좀 단순한 일을 할 때에도 안전 요원을 현장에 두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정말 단순하게 위험한 근로 현장에는 무조건 안전 요원을 두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생각을 좀 해보면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조치가 아닐까 싶은데 현실에서는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일터로 나갔다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이젠 말보다 실천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